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두리리 사건농원 식당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츠 A1 모터스 ABC 행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대한국제물류 하이마트 게토하우스 공동 제공입니다. 오클랜드에서 의심스러운 광인터넷망 중단 사태로 약 4,000명의 고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2017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주의 산만으로 인해 더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클랜드의 각 지역별로 있던 안작데이 서비스 행사들이 올해에는 여러 번 열리지 않으며 주변의 더 큰 행사들과 통합될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에서 의심스러운 광인터넷망 중단 사태로 약 4,000명의 고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러스에서는 월요일 오후 3시경 오클랜드의 일부 지역 주택과 업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인터넷망 중단 사태는 하윅과 와이키 아일랜드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코러스에서는 와이키 섬을 포함한 구리 및 광섬유 광대역을 포함해 다수의 코러스 통신 서비스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러스에는 되도록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러스 웹사이트의 광인터넷망 서비스 중단에 관한 페이지에서는 와이키 섬과 오클랜드 노스쇼어 포레스트힐, 써니누, 캐스터베이 지역 등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렸습니다. 오클랜드 노스쇼어의 포레스트힐 지역 등지에서는 4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분부터 와이키 섬의 경우 월요일 오후 3시경부터 문제 발생 보고가 되었고 오늘 오후 3시까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공지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는 와이우프파, 클락스비치, 푸게코에, 베델스비치 지역에서도 광인터넷망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주의 산만으로 인해 더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통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관련한 교통사고로 2017년 8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상을 입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09년 11월에 핸드헬드 장치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된 이래로 다른 어느 해보다 사망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가 발표되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500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되는데 지난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4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운전하는 동안 핸드헬드 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벌금은 $80와 20포인트 벌점이 주어집니다. 뉴질랜드 교통국의 해리 윌슨 도로안전국장은 무고한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거나 음악을 바꾸는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사망자와 심각한 부상자 중 적어도 40%는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의 각 지역별로 있었던 안작데이 서비스 행사들이 올해는 여러 번 열리지 않으며 주변의 더 큰 행사들과 통합될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주 경찰이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이후 올해의 오클랜드 안작데이 행사에 대한 안전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후 안작데이 주최 측과 경찰, 오클랜드 카운실 등이 상의한 결과입니다. 그레이엄 깁슨 RSA 오클랜드 지회장은 지난해 제공된 84개의 서비스보다 적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요일에 통합되는 안작데이 서비스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안작데이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위협이 없기는 하지만 만약을 위해 안전을 우선적으로 챙기며 여러 곳에서 열리는 행사들을 통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이러한 결정은 전국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적으로 통합되는 안작데이 서비스가 올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용 AK-47 자동소총과 사제폭탄 그리고 반자동 라이플 등 살상용 무기들을 소지한 혐의로 한 사람이 검거됐습니다. 왕가레이에 거주하는 36세의 남성은
불법 폭발물 소지와 불법적으로 AK-47 자동소총을 소지한 혐의로 어제 왕가레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장경찰 기동대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왕가레이의 오타이카 로드상의 주택을 급습해 불법적으로 무기류 소지에 대한 수색영장으로 4개의 무기류를 압수하고 소비자를 검거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36세의 이 남성은 불법 무기와 폭탄 그리고 탄약을 소지한 혐의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으며 이달 하순경 재판정에 다시 서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경찰은 일반 대중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류와 폭탄류의 불법적 소지에 대해 수색 중이라고 밝히며 총기류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업체들을 방문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와 오클랜드의 홍역 환자에 이어 마운트 망가누이에서 홍역 환자가 확정 판명되면서 베이 오브 플랜트 지역에도 홍역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홍역은 호흡이나 재채기 또는 기침 등으로 쉽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으로 그 증상으로 초기에는 열이 나고 콧물이 흐르며 눈이 충혈되고 기침이 나지만 3, 4일이 지나면 얼굴과 머리 등에 붉은 반점이 생기다가 온몸으로 퍼지며 10명 중 1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관계당국은 전염성이 높은 홍역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예방접종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에 근거를 둔 한 부동산 투자 회사가 퀸스타운 중심부에 상업용 주거용 건물 그리고 호텔을 개발하는 10억 달러 사업 계획의 25% 지분을 차지했습니다. 레이크뷰 개발 사업은 퀸스타운 중심부에서 개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큰 잔존 지역인 이전 퀸스타운 캠핑 부지에 건설됩니다. 이 사업 계획 내에서 아우구스타 캐피탈사의 파트너는 메버넌사의 94피트사로 75%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 사업 계획은 10년에 걸쳐 건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우구스타사의 마크 프란시스 운영이사는 이 사업 계획은 고급 호텔들과 주거용 건물들이 포함될 것이나 이것 또한 역시 초기 검토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시스 운영이사는 레이크뷰 사업에 합류하고자 하는 다른 투자자들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웨스트랜드 시장은 피어랜드에 쓸려온 쓰레기들이 홍수로 인해 침식된 오래된 웨스트코스트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폭스리버가 범람했을 때 쓰레기들이 해변가로 쓸려 내려왔으며 쓰레기가 덮인 지역이 대략 길이로 100km 정도라고 보도됐었습니다. 브루스 스미스 시장은 매립지로부터 쓸려 내려온 쓰레기들의 흐트러진 정도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기에 의한 조사는 영향을 받은 지역이 대략 50km 정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보도들은 쓰레기들이 해변을 따라 최소 2배는 더 멀리 퍼졌다고 시사했었습니다. 스미스 시장은 쓰레기 매립지는 오늘 대략 100mm로 예보된 비에 견디기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이 강 북쪽과 남쪽 지역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으나 아직도 처리해야 할 많은 양의 쓰레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보건위원회가 주니어 의사들이 더 있을 파업에 대한 투표를 하기 전에 정식 급여 제한 고려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고용 문제에 대한 지역보건위원회와 주니어 의사협회 사이의 협상이 최근에 교착 상태로 급변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목요일 기술적인 문제를 비난하며 이번 주에 있을 4일 동안의 파업 공지를 철회했습니다. 지역보건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중재로 3년에 걸쳐 전체 7.5% 임금 인상과 일시불 지급을 포함하는 공식 타결안을 제기했습니다. 지역보건위원회는 파업은 병원의 업무를 9일 동안 감소시킬 것이며 의사들은 그들이 투표하기 전에 공식적인 서면 제안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술집에서 말다툼 중 총을 쐈던 40대의 한 오타고 출신 남성이 가택구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작년 4월 27일 밤 9시 30분경에 오타고 중부의 러게이트에 있는 러게이트 호텔의 바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알이 한 발 장전된 소총과 함께 대마초 그리고 대마초 수지와 대마초용 파이프를 발견해 압수한 뒤
그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는 심각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운동장애와 함께 통증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판사는 그에게 6개월 가택구류형과 함께 총기와 마약 관련 물품들을 모두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톱, 뉴스허브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BBC, KBS, SBS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71원 16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8원 87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3원 4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린 날씨가 예상되며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재였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 KCR 한국 가톨릭 방송에서는 번역, 아나운서, 엔지니어, PD, 작가로 활동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수를 거쳐 활동하실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021-0234-1360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인 성가정 소식입니다. 성주간 전례 안내입니다. 18일 오후 8시에 주님 만창 성목요일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 후에는 구역별로 철야 성체 조배를 합니다. 19일은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는 십자가의 길, 자비심 9일 기도가 있으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저녁 8시에는 주님 순환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21일 오전 11시에는 부활절 대축일 미사가 열리고 미사 후에는 구역별 공동체 식사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냉담 교우를 위한 구역별 미사 일정 안내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미사 전에 냉담 교우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또한 냉담 교우를 위한 미사가 구역별로 열리니 일정을 확인하시고 냉담 교우들과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자들의 정착 지원 인포나우 무료 상담 서비스 안내입니다. 인포나우는 뉴질랜드에 정착하는 이민자들에게 본인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득 지원 및 복지 혜택, IRD 번호 취득, 교육이나 주택, 영어 학습 등의 서비스와 같은 이주민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800-4636-669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한국어 교환 213번입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플라넷 FM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을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한인성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